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4.15 총선은 왜 중요한가, 효과적인 투표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금까지 치러온 어느 선거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국가대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끝장나느냐 되살아나느냐를 결정짓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해오던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알려진 사람, 내가 친하거나 아는 사람, 고향, 학교, 친인척 등 연고가 있는 사람, 어쩐지 마음에 들어 보이는 사람을 찍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한 표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망해가는 나라를 되살릴 수도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주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3년 동안 국민, 국가, 미래를 위해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난 60여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소중한 것들을 없애고 망쳐놓고 흔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들던 나라가 단 3년 동안에 4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 제1의 기술력을 인정받던 원자력 발전을 않겠다고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해외 원전 수출 등으로 돈더미에 앉을 뻔했던 에너지 산업부문은 거꾸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탄탄하던 알짜 회사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내리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1조 3,500억 원 이상 적자를 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며칠 전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1조 3,500억 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한전은 1조 6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짓게 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강행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고 있는 심각한 부작용은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생산 수출도 날이 갈수록 찌그러들고 있습니다. 안보 국방은 한미연합방위체제 기임 빼기,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 한미일 군사협조체제 약화, 한미관계 엇박자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동해상으로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9.19 군사 분야 합의로 휴전선 일대의 무장 완화와 서해 북방 한계선인 NLL의 남하, 남북 공동어로 구역 설치, 한강 하구의 수중 침투 장애물 제거 등 안보 빗장을 풀어놓다시피 했습니다. 2022년까지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줄이고 병력은 10만 명을 줄여서 36만 5천 명 수준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5개 사단을 줄여 33개로 만들게 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과 잠수함에서 쏘는 SLBM까지 확보했습니다. 40 내지 60km의 장사정포의 사거리를 200km까지 대폭 늘려서 계룡대를 사정권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에게 하는 태도는 그보다 더합니다. 우한 폐렴이 확산될 때 시진핑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비극적인 일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우한 폐렴 초반 방역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결과
4월 7일 현재 확진자가 1331명입니다. 사망자 192명이라는 엄청난 인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월호 때와 달리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잘못된 결단 때문에 빚어진 전 국가적 재앙이 된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제 실시와 토지 공개념 도입, 공수처 설치 등으로 유사 사회주의 체제로 급진전할 것입니다. 그때는 막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점차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 한 표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친북 주사파가 승리한다면 사회주의 일당 독재로 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반드시 자유우파가 승리해야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집권 여당과 정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의 돈을 주겠다는 돈 풀기 작전입니다. 그것도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명분은 코로나19 재난구조금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마음을 사겠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나쁘게 길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겠다는 돈은 무조건 받으십시오. 우리 국민이 낸 피 같은 우리 돈 세금으로 생색을 내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겠다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으십시오.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고마워할 것도 없고 마음이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만큼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건지려는 세력들을 위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나와 후대,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보탬이 될 정당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건지려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십시다. 만약 투표를 잘못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망국적 잘못들을 모두 용서하고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확실한 우파 세력인 광화문 태극기 세력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 우파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89조 2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득표가 22%까지는 비율대로 의원이 당선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배분율이 오히려 줄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정당이 28%가 돼도 의원 수가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당은 22%에 맞추고 나머지는 다른 우파 정당에 배분하면 의원 수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개의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들어 지역별로 안배한 것은 22%에 맞춰 최대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은 광화문 태극기 세력인 B당을 찍으면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